그런데 이렇게 겔이 덜 들어있는 보형물은 마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리플링이나 이런 거를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잖아요. 보형물 얘기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닥은 따다 성형외과 전문의 양은진 원장입니다. 병원 3군데 이상은 다니셔야 들을 수 있는 가슴 수술 예쁘게 하는 노하우 이 영상 하나에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가슴 성형을 할 때 윗볼륨을 채우는 방법은 마른 체형의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라던가 그런 거를 사용해서 훨씬 자연스럽게 윗볼륨을 채워드릴 수 있고요. 또 보형물 위치도 중요한데 적당한 위치는 우리가 유두 기준으로 윗볼륨, 아랫볼륨 5대5 정도 혹은 이제 45대55 정도를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보형물을 넣을 때는 환자분 흉곽을 측정을 해서 그 흉곽에 적당한 너비로 보형물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형물 너비에 비해서 과도하게 넓은 박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형물이 이제 사방으로 좀 돌아다니게 돼요. 특히나 이제 누웠을 때 너무 옆으로 조금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보형물 사이즈에 딱 맞는 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흉곽이 너무 벌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보형물만으로 이제 아이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새가슴이 조금 너무 심하시거나 너무 마르셔가지고 가슴 골 쪽에 살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병행을 해서 아이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슴 성형을 할 때 촉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환자분이 얼마나 풍부한 조직을 가졌는지, 보형물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듀얼 플레인이라고 하죠. 보형물의 상반부는 이제 가슴 대흉근 아래에, 그리고 하반부는 근막 하에 위치를 시켜서 위쪽에는 대흉근이 부형 구축을 최대한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촉감이 부드러울 수 있게 도와주고요. 아래쪽은 이제 근막만으로 둘러싸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모양과 함께 말랑말랑한 촉감을 느끼실 수 있게 수술을 해드립니다. 보형물 종류도 좀 촉감이랑 관련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형물 얘기해도 돼요? 그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잖아요. 겔이 꽉 차 있는 보형물들이 있고 예전에 나왔던 보형물 겔이 한 70~80% 차 있는 겔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만져보시면 겔이 조금 덜 들어있는 보형물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겔이 덜 들어있는 보형물은 마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리플링이나 이런 거를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촉감만 또 중시하기에는 이제 다른 거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 그거는 이제 원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모티바나 멘토 엑스트라, 멘토 부스트, 뭐 세빈 인테그리티 같은 보형물들도 만져보시면 각각 촉감이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가장 최고의 촉감을 얻을 수 있는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이제 겨드랑이 절개가 선호되는 이유도 환자분들이 절개를 조금 감추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절개 길이를 좀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고 요즘은 이제 3cm 정도를 만들어 보려고 원장님들이 다 같이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개를 또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게 절개를 줄이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기구라던가 그런 거를 넣으면서 피부 이제 자체나 진피에 좀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절개를 줄이려다가 흉터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젠틀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절개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건 안타깝지만 환자분의 살성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살성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흉터가 좀 남으셨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좀 원하시는 예쁜 작은 타투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해보시라 설명을 드리고 간혹 이제 메이크업으로 컨실러나 이런 걸로 커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슴 성형의 숙련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숙련이 많이 되신 원장님들은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은 같은 수술이라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1차 확대 수술 다들 1시간이 걸리지 않으세요. 제 생각에 1시간 이상 혹은 2시간 이상은 조금 긴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속도가 빠르면 환자분들이 붓는 정도도 확실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빠르고 환자분들 통증도 덜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흔들림.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의 사회성이 풀어지지가 않고 늘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늘어나면 아마 러닝 하시거나 하실 때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거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미 모두 시행하고 있을 방법들입니다. 그러니 예쁜 가슴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으신 전문의 원장님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닥 양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